수험생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이 매일 올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무심코 검색하는 유튜브 기록, 심지어 지금 이 순간 치열하게 파고드는 수능 모의고사 지문조차도 일종의 타임머신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 타임머신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미래를 향해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착지는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낯선 세계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워줄 이번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고 그 흔적이 시공간을 넘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참 아득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공감해요. 보통 우리는 당장 내일의 시험이나 다음 달 모의고사 성적처럼 코앞의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잖아요.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하루하루가 더 절박할 텐데요. 그렇죠. 당장 단어 하나 외우기도 벅차니까요. 네, 그런데 흥미롭게도 수능 영화 출제자들은 가끔 우리에게 아주 거대하고 뭐랄까 철학적인 거울을 딱 들이밉니다. 아, 철학적인 거울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2026 3월 고1 모의고사 21번 지문 제목이 Becoming Good Ancestors, 그러니까 좋은 조상되기인데요. 이게 바로 그런 완벽한 거울이죠. 네, 정말 수작인 지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지문을 해석하고 정답을 찾는 기계적인 과정을 넘어서 볼 겁니다. 12세기의 북미 원주민들이 어떻게 22세기 디지털 시대의 도덕적 딜레마를 정확히 예측했는지, 그리고 그 철학적 메시지가 수능 영어의 깐깐한 어법과 논리 구조 속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파헤쳐보죠. 자, 완벽한 통찰과 수능 대비를 위해 Let's dive right in. 좋습니다. 수능 영어 지문들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요. 문장 단위의 번역이 아니라 출제자가 설계한 매크로 스키마, 즉 거시적 구조를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매크로 스키마, 중요하죠. 네, 이 지문의 첫 문장은 우리 인류의 현주소를 아주 거창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 제가 그 거창한 선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음에 신경 좀 써볼게요. We are now at a point of unprecedented genetic, cultural, and environmental power as a species, and we are linked to nearly every other person on Earth. 완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라는 종으로서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unprecedented, 이런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 힘을 가진 시점에 와 있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링크되어 있다, 이런 뜻이네요.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출제자의 숨은 의도입니다. 수능 지문에서 인간의 힘이 unprecedented, 즉 과거에 비할 데 없이 막강해졌고 고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할 때요. 강조할 때. 네, 이것은 결코 인류의 위대함을 찬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뇌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하도록 진화했거든요. 아, 하긴 옛날에는 맹수 피해서 하루 살아남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고 막 유전자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을 주게 된 거죠. 듣고 보니 생물학적 진화 속도랑 기술적 발전 속도 사이에 거대한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스매치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지문 도입부에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강조하는 건 약간 그 스파이더맨 명대사 있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아, 명대사죠. 네, 딱 그 딜레마처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힘을 가졌으니 그에 따른 전지구적, 아니 시공간을 초월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일종의 경고장 같은 거네요. 와, 비유가 진짜 찰떡이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경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문은 곧바로 수능 영어가 가장 사랑하는 논리전개 방식을 꺼내듭니다. 수능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역시 대조인가요? 맞습니다. 바이너리 오포지션, 즉 이양 대립의 귀조죠. 우리의 육체적 한계와 디지털 확장성을 정면으로 딱 충돌시키는 거예요. 이 지문의 논리적 전환점인 벗이 등장하는 문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 문장이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We are embodied individuals trapped within limited time, but we are also networked data streams, memories, and influencers, and part of a grander humanity. 네, 여기서 벗 앞뒤의 대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갇힌 육체를 가진 개인, embodied individual이지만 벗을 기점으로 전환돼서 우리는 또한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흐름이자 영향력 행사자이며 더 거대한 인류의 일부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 대조를 잘 보세요. 현재의 자아는 유한한 수명을 가진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고깃덩어리, 즉 육체에 갇혀서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네, 100년도 못 살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생산해내는 데이터, 타인에게 미친 영향력, 이런 사회적 기억들은 육체가 소멸한 뒤에도 네트워크를 타고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흐름이라는 표현이 텍스트로만 보면 좀 차갑고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인터넷에 남긴 댓글 하나 혹은 내가 오늘 하루 소비한 탄소 발자국 같은 것들이 단순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넘어서 대체 어떻게 이게 나중에 나올 그 12세기 원주민들이 말했던 조상의 개념으로까지 연결된다는 건가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지문의 핵심적인 인과관계거든요. 인과관계요? 네. 우리의 존재가 데이터화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짓는 구조적 환경 자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환경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과거에는 한 사람의 행동이 기껏해야 자기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우리의 데이터 스트림과 환경적 결정들이 막 쌓여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지구의 기후나 경제 시스템, 문화적 가치관의 뼈대를 완전히 만들어버리거든요. 대박. 그래서 오프닝에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모의고사를 푸는 행위 자체가 미래를 향한 시간여행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타임 트래블링 포워드인 셈이죠. 육체는 현재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향력은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니까요. 와, 소름 돋네요. 그렇죠. 바로 그 확장성 때문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지문에서는 이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제시해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 좋은 조상이 되는 것, to become good ancestors. 둘째,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 to take the long view. 그리고 셋째가 방금 말씀하신 앞으로 시간여행을 하여 수십억 명의 행복을 상상하는 것, time travel forward to imagine the well-being of billions. 세 가지 의무, to become, to take, 그리고 time travel forward. 네, 이 세 가지는 결국 단기적 생존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원시적 뇌를 극복하고 영향력의 크기에 걸맞은 이성을 발휘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논리가 정말 매끄럽게 연결되네요. 인간의 스케일이 커졌으니 책임의 스케일도 미래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수험생 여러분, 이 거시적인 흐름 꼭 잡으셔야 합니다. 필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수십억 명의 미래 인류를 묘사하는 문장에서요. 수능 출제자들이 오답률을 확 높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파놓은 어법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 마의 구간 말씀이시군요. 네, 수험생 여러분, 이 부분은 형광펜 쫙 그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덩어리로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하세요. Billions of people whose lives will be lived in the world we are currently making. 끊어 읽기 좋네요. 해석해보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사라지게 될 세계.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이 덩어리 시야가 엄청 중요하죠. 완전 핵심입니다. 이 문장은 수능 문법의 단골 손님이자 이 지문의 철학적 메시지가 어법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진짜 예술적인 문장이에요. 예술적이다. 네, 먼저 후주부터 볼까요? 시험장에서는 10중 8구 이 후주 자리에 후나 훔을 딱 적어놓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앞에 빌리언스 오브 피플이라는 사람이 딱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후가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뇌가 무의식적으로 선행사가 사람이네? 그럼 당연히 후지 하고 넘어가기 십상이죠. 그렇죠. 낚이기 딱 좋죠. 하지만 바로 뒤에 lives, 즉 삶이라는 명사가 이어집니다. 만약 who lives가 되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면서 시제나 문맥에 완전히 꼬여버려요. 아하. 여기서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소유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 하니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 who주가 들어가는 게 구조적으로 완벽한 겁니다.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덩어리로 인과를 보셔야 해요. 맞아요. 수십억 명의 사람들, 그들의 삶. 이렇게 끊어 읽으면 절대 안 틀리겠죠? 그런데 전문가님, 어법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문장에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 형태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오, 어떤 부분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will be lived라는 수동태요. 여러분,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미래 세대가 살게 될이라는 능동의 의미를 놔두고 삶이 사라지게 될이라는 좀 어색한 수동태로 표현했을까요? 와, 진짜 예리하시네요. 제가 이 지문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 진짜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작가가 능동태를 썼다면 미래 세대 스스로가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The world where they will live 이렇게 썼다면요. 네, 그렇게 쓰면 능동적이죠. 하지만 굳이 수동태를 씀으로써 그들의 삶은 그저 우리, 즉 현재 세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세계라는 틀 안에서 강제적으로 영이 되어지는 상태임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강제적으로? 네, 철저히 수동적이고 무력한 상태요.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막 태워서 기후 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미래 세대는 그 뜨거운 지구에서 원치 않아도 사라져야만 하니까요. 와, 미쳤다. 어법이라는 게 단순히 외워야 할 규칙이 아니라 작가의 철학적 의도를 담아내는 강력한 무기였군요. 미래 세대의 주체성, 즉 에이전시가 박탈당했다는 걸 수동태 하나로 표현하다니. 대단하죠? 네, 진짜 텍스트의 깊이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고 글을 읽으면 독해의 차원이 달라지겠어요.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 미래 세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걸 작가가 어법 구조 자체로 들이밀었다는 걸 눈치챈 분이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딥다이브를 들은 학생들은 이제 완벽히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에서 어법 문제와 빈칸 추론 문제가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문법 속에 논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명언이네요. 문법 속에 논리가 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논리와 어법을 바탕으로 지문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함의 추론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마지막 은유적 표현을 해독해 볼 차례죠. 네, 메타포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지문은 이 거대한 인류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딱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 수세기 전에 지혜를 빌려옵니다. 북미 원주민 이로코이족 지도자들이 만들었다는 7세대 관리, 세븐 제너레이션 스튜어십이라는 개념이죠. 참 멋진 개념이에요. 네, 이들은 부족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발밑의 땅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7세대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들을 올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하며 회의를 했다고 해요. 7세대 후를 상상한다니 진짜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숭고한 개념 뒤에 오늘 지문의 활용점 정의 마지막 문장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In the precious few decades that Earth is ours, while we enjoy the gardens planted by our ancestors, we must not steal the shade from our descendants. 그 문장 좋습니다. 지구가 온전히 우리 것인 소중한 단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조상들이 심어놓은 정원을 즐기지만 결코 후손들로부터 그늘을 훔쳐서는 안 된다. 수험생 여러분, 이 문장은요. 수능에서 밑줄 친 Steal the Shade가 의미하는 발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로 출제되기 가장 완벽한 형태의 비유입니다. 함의추론 킬러 문학 느낌 딱 오죠? 네, 여기서 정원과 그늘의 의미를 우리가 앞서 다룬 시간여행과 수동적 미래세대의 개념에 대입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과수원의 사과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버린다. 이런 1차원적인 비유를 넘어서야겠네요. 좀 더 거시적인 경제나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당연하죠. 우리가 누리는 정원이라는 건 과거 세대가 피땀 흘려 구축해놓은 민주주의 시스템, 백신 같은 의학기술, 혹은 아직 고갈되지 않은 자연자원 같은 모든 문명적 유산을 의미할 겁니다. 아, 문명적 유산이 정원이군요. 그렇다면 그늘을 훔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구가 우리 것인 시간은 인간의 수명에 불과한 단 몇십 년입니다. 아까 본 precious few decades네요.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현재의 우리가 경제성장이나 편리함이라는 이기적인 향유를 위해 회복 불가능한 환경 파괴를 일으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쌓아 올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잠깐만요. 그건 미래 세대가 위기가 닥쳤을 때 숨을 돌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력, 즉 그들의 자원과 잠재력을 조직적으로 약탈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약탈이죠. 내가 당장 덥고 배고프다고 후손들이 쉴 유일한 나무마저 뿌리채 뽑아버리는 셈이니까요. 아, 함의추론 선지에서 이기적인 현재의 향유를 위해 미래 세대의 자원과 잠재적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 이런 뉘앙스의 맥락이 보이면 바로 정답으로 딱 골라낼 수 있겠어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단순히 단어의 뜻을 한국어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글의 첫 문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막강한 힘이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며 그것이 왜 수동태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에게 거대한 짐이 되는지 네, 쭉 이어지네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왜 그들의 그늘을 훔치는 약탈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이 거대한 하나의 맥락, 즉 매크로 스키마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평가원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논리적 독해력입니다. 와, 전체 내용이 진짜 하나의 유기적의 스토리로 딱 맞아떨어지네요. 오늘 2026년 3월 모의고사 지문을 통해 살펴본 핵심 주제, 코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인간은 고도로 연결되어 있고 전례 없는 힘을 가졌으므로 이 유한한 육체의 시간에 갇혀 이기적으로 현재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조상이 될 거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처럼 지문을 이렇게 씹어 삼키듯이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요. 수능 시험장에서 그 어떤 낯선 철학 지문이나 과학 지문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흔들리지 않죠. 오히려 출제자의 의도를 위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여유 있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느덧 오늘 딥다이버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좁은 방이나 독서실 책상에 앉아 지문에서 말한 제한된 시간에 갇힌 육체를 가진 개인으로서 홀로 외롭게 공부와 사투를 벌이고 계실 겁니다. 참 고독한 시간이죠. 당장 눈앞에 성적을 올리기 위한 이 고독한 시간이 때로는 버겁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꽉 쥐고 머릿속에 지식을 우겨 넣으며 쌓아 올리는 이 치열한 시간들이야말로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미래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대한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흐름으로 만들어줄 첫 번째 시간 여행 아닐까요? 아, 정말 멋진 위로와 격려네요. 수험생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며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 한 번쯤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문에서 미래 세대의 그늘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네, Still the Shade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공간을 추월해 영구적으로 남기고 있는 이 수많은 디지털 흔적들, 우리의 네트워크화된 데이터 스트림은 과연 미래 세대에게 항상 선물이기만 할까요? 오, 묵직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지금 인류의 위대한 정원을 가꾸기 위해 데이터를 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7세대 후의 후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끙끙대며 치워야 할 거대한 디지털 쓰레기장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쓰레기장이라 이건 논술 주제로도 손색이 없겠는데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그 거대한 시간여행과 그늘의 모양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번 딥 다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치열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